유튜브 보다 보면 경매로 돈 벌었다는 영상 많이 보셨죠? 특히 낙찰받고 바로 팔아서 돈 벌었다 라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단기간에 팔면 뭐가 가장 걸릴까요? 바로 양도세, 세금이죠. 개인으로 팔면 최대 7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000만원을 벌어도 7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매매사업자를 내면 6에서 45% 기본세율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를 하라고 다들 말하시는데요. 과연 누구나 매매사업자를 해도 될까요? 오히려 매매사업자 냈다가 세금 폭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내가 매매사업자를 해도 될지 말지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울산에서 경매로 내 집 싸게 사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보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굳이 매매사업자를 고민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죠. 양도세, 세금 때문입니다. 경매로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서 짧은 기간 안에 바로 팔았을 때 개인 명의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최대 70% 이상까지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 3천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2천만원을 내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럼 2년 채워서 팔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전세 끼고 2년 돌리면 일반 세율이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이 2년, 4년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단기 차익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3법 때문에 최대 4년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부동산 매매사업자입니다. 매매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업으로 하는 사업자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매매사업자를 내면 나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매매가 투기가 아니라 사업행위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매로 1억에 낙찰받아서 1억 2천에 바로 팔았습니다. 차익이 2천만 원이죠. 개인 명의로 단기 매도하면 양도세가 약 70% 나옵니다. 그럼 세금만 1,400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매매사업자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세율 구간이 6에서 45%죠. 초반 구간이면 15%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300만 원대에서 끝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매사업자 하면 세금 엄청 줄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매매사업자는 세율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취급 범위도 개인과 다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개인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중개수수료, 일부 자본적 지출 이 정도입니다. 명도비, 관리비, 이사비, 개인 양도세에서는 거의 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매매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지출이면 웬만한 건 다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도배장판, 수리비, 명도비, 관리비, 대출이자 비용, 교통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팔아도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요. 그럼 매매사업자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즉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만요. 85제곱미터 초과주택을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면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볼 때 토지와 건물 가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토지 가치 못지않게 건물 가치 역시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 가치보다 토지 가치가 더 높겠죠. 전략적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감안하고도 이런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노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처음 매매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비조정지역 물건만 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 1주택 비과세 받아야 하는데요. 매매사업자 하면 비과세 깨지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깨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거주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부정리 안 해두면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걸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매매사업자 하시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포인트, 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는데요. 많이 벌어도 월 5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상한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사업소득이 6천만 원이면 연 6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1억 벌면 약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모르고 했다가 양도세 아끼려다가 보험료로 다 나갔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만 직장인은 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3,4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매매사업자는 직장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매사업자를 하면 유리하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사업자 유리한 사람은 직장인, 단기 목적 투자, 연 한두 건 정도 꾸준히 도전하실 수 있는 분, 85제곱미터 이하, 비조정지역 물건. 반대로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업주부, 피부양자, 고소득 프리랜서, 장기 보유 목적. 매매사업자를 공부하다 보면 엄청 좋은 만능 무기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2억을 벌어도 전세 세팅, 비과세가 훨씬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맞는 분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설명이었고요. 이제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초보분들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매매사업자 내면 세금이 무조건 싸진다. 이 생각부터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매매사업자는 단기 매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즉 원래 세법상 불리한 단기 매도를 이건 투기가 아니라 사업이야 라고 인정받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매매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매도, 비조정지역 물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과도한 연봉,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생각보다 매매사업자 별로인데?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낙찰가 2억, 매도가는 2억 3천, 양도 차액은 3천만 원. 개인으로 1년 미만 단기 매도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율 약 70%, 세금 약 2천만 원, 남는 돈은 1천만 원도 안 남습니다. 매매사업자로 팔았을 때를 보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고 필요경비 최대 반영하고 세율 15% 구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남는 돈은 2천만 원 가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에서는 매매사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사업자 내버립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특히 전업주부, 부모님 명의, 피부양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순간 피부양자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있겠죠. 실수 2번째, 85제곱미터 초과 물건을 보는 경우입니다. 85제곱미터 초과 물건인 것도 확인 안 한 채 이거 경쟁도 없고 엄청 싸게 낙찰받았어요. 네, 대신 부가가치세 10% 나옵니다. 건물분에서요. 이거 계산 안 하고 들어가면 절세는커녕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실수 3번째, 한두 번 해보고 바로 폐업하는 경우인데요. 국세청은 이 사람 진짜 사업하려는 거야? 아니면 세금 피하려고 잠깐 낸 거야? 이걸 중점적으로 봅니다. 1년 하고 폐업했다? 세금 추징될 수 있고 가산세 위험 있습니다. 매매사업자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5가지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첫 한두 건은 무조건 소액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비조정지역 85제곱미터 이하 물건만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연봉, 기타 소득을 먼저 체크하셔서 내가 진짜 매매사업자 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상태 확인하셔야 되고요. 5번째, 사업 등록하기 전에 꼭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매매사업자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을 때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연봉의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1년에 한두 건 꾸준히 단타 목표로 하실 수 있는 분, 비조정지역 물건에 투자하시려는 분, 이런 분들은 비추천드립니다. 전업주부 명의, 피부양자, 이미 종합소득이 높은 분, 장기보유 투자자.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매매사업자는 합법적인 절세 도구고요. 단, 조건이 맞을 때만 유리합니다. 단기 매도에 특화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 부가가치세, 폐업 리스크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매매사업자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스스로 답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하면 위험하고 알고 하면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번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매사업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정도만 느끼셔도 오늘 영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무조건 매매사업자가 좋다 라는 말만 믿고 성급하게 사업자부터 내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꼭 따져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 경매로 내 집 싸게 사고 싶은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고객 경매 낙찰건 마무리된 게 있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소유주분은 분양 때부터 쭉 거주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싱크대, 방 2개는 손을 보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비 금액 때문에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는데요. 전 소유주분께서 본인은 오래 사시려고 싱크대, 방 2개를 최근에 수리를 해놨는데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끈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하소연을 여러 번 하셨고 이사비 역시 처음에 과하게 부르셨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한 끝에 이사비는 대폭 낮추게 되었고 강제 집행까지 안 가고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낙찰 금액이겠죠. 경매 1차 입찰 때 10만원을 올려서 단독 입찰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일평형 1층은 5억 4천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 시세를 감안하면 약 7천만원 저렴하게 낙찰을 도와드렸습니다. 낙찰일 기준 부동산 인도까지 약 3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사업자 장단점과 경매 낙찰 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